연방중앙은행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모기지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출자들과 주택 구매자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대형은행 중 한 곳의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5.09%였는데 3.99%에 갱신을 해준 겁니다.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권시장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기지 브로커들은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3%대 대출이 점점 더 흔해질 가능성이 높고 대출 기관끼리의 경쟁도 치열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은의 금리 인하가 모기지 갱신을 앞둔 집주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기지 갱신을 앞둔 집주인은 여러 기관을 비교,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자동갱신 관련 안내문만 보냈을 대형은행들도 경쟁이 치열해지자 요즘은 먼저 고객에게 연락해 낮은 금리를 제한하곤 합니다.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변동금리도 주택담보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저 5.15%, 미보험인 경우는 5.6%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대출기관들이 주택담보신용대출 금리를 낮추는 가운데 신용점수가 높은 고객들은 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간을 줄이고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라면 낮아지는 금리는 이용하되 쫓지는 말고 가정의 재정 상황과 모기지 전략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했습니다. 한편 중은의 추가 금리 인하에 주택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고용 시장이 넉 달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은 8월 일자리가 2만 2천여 개 증가했지만 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업률이 6.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2년 여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빠졌습니다. 수치상 일자리가 늘기는 했으나 주로 파트타임이고 정규직에선 오히려 실직이 늘었습니다. 15세에서 24세 학생들의 고용 시장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5월에서 8월 사이 학생층 실업률은 평균 17%로 지난해 13%에서 더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흑인 학생의 실업률이 평균 30%에 달해 가장 높았고 중국과 남아시아계 학생들에게도 취업 시장은 가혹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실업자 수는 150만 명으로 늘어 지난해보다 23% 급증했습니다. 고용시장 둔화에도 임금 인상은 이어져 평균 시급은 $35 16센트로 1년 전보다 5%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캐나다 정착 5년 넘는 이민자의 평균 시급은 6.3%, 같은 기간 캐나다 태생의 임금은 6% 올랐습니다. 지난달에는 교육과 의료 및 사회복지,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및 리스 부문에서 고용이 늘었으며 반대로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와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 유틸리티 등에서 감소했습니다. 또 공공부문과 자영업도 줄었습니다. 최근 연방중앙은행이 우려한 대로 노동시장은 상당히 둔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TD와 로열은행 전문가들은 올 연말 실업률이 6.7%까지 오를 걸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별 실업률을 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5.8%이고 온타리오주는 7.1%이며 엘버타와 퀘벡주는 각각 7.7%와 5.7%입니다. 올 여름부터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늘고 겨울이면 확산이 더 빨라지는 가운데 연방보건당국이 기존 XBB 오미크론 백신을 폐기하고 새로운 개량 백신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 정부는 현재 남아있는 XBB 백신의 폐기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KP2 또는 J1.1입니다. 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노바백스의 개량 백신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몇 주 안에 승인하고 다음 달 공급해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온타리오와 엘버타, 서스캐처원주 등이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신규 백신을 기다리는 가운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꼭 필요한 경우엔 기존 백신을 계속 접종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면역 체계가 약한 가족을 둔 가정, 수술 전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접종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진과 백신 전문가들은 XBB 백신이 지금의 신종 변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증으로의 악화는 막아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노인들 문의도 많아지는데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고 해 혼란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8월 24일 기준 전국에서 퀘벡주 감염 확산이 가장 높고 온타리오와 엘버타, 뉴브런스윅주는 중간 수준이며 BC와 매니토바주 등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전국 PCR 검사 양성률은 18.1%지만 아예 검사를 하지 않거나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감염자가 나오고 중증 사례도 확인되지만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한 60대 남성은 최근 백신 접종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뉴욕에서 맞거나 아니면 접종 없이 떠나야 할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은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노바백스의 개량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연방보건부가 질식 위험이 있는 영아용 잠옷을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자이언트 타이거에서 판매된 델리아 브랜드 여아용 잠옷으로 캐나다 전국에서 팔렸으며 옷에 부착된 똑딱이 스냅 단추가 떨어지면서 아이가 질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 건의 사고가 접수됐다는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자이언트 타이거 매장의 반품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스캐처원주 사스카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몸에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경 에반 하디 학교에서 14세 어린 소녀가 15세 소녀의 몸에 불을 붙여 심각한 부상을 입혔으며 불을 끄는 과정에서 교사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혼란과 충격 속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한 가운데 이날 마침 현장에 나와 있었던 학교 담당 경찰관이 사건 발생 1분도 안 돼 현장에 도착 신속하게 가해 학생을 체포하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 당국이 가해 학생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학교 측은 오늘 수업을 취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뉴브런스윅주 원주민 지역에서 총격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50분 원주민 지역에서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48세 남성은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며 이들에게 총을 쏜 47세 총격범을 연방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비상경보를 발령한 경찰은 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한 뒤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역 공원에서 코요테 무리가 반려견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오후 5시 키플링 애비뉴와 레스번 로드 인근에 있는 프린세스 마가렛 공원에서 반려견 2마리와 산책하던 중 코요테 무리를 만난 부부는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보려 했지만 무리가 오히려 자신들을 에워싸고 놀란 반려견 한 마리가 주인 곁을 벗어나자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가까스로 반려견을 구조, 오랜 기간 치료를 했다는 견주는 코요테 공격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당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이나 표지판 설치에 그치고 있다며 코요테 무리 제거를 위한 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에어캐나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부터 에어캐나다는 국내선과 국제선 등 모든 항공의 체크인과 수화물 위탁 마감 시간을 기존 출발 45분 전에서 15분 앞당겨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탑승과 수화물 적재 절차를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한 에어캐나다는 출발 4시간 전부터 카운터에 짐을 맡길 수 있다며 반드시 출발 1시간 전에 체크인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